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며칠 전 제게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사실 이 글을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메일을 읽은 뒤 근래 들어 점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원인이 뭘까 고민하다가 혹시 이 메일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 고심 끝에 메일을 공개해 봅니다. 오컬트나 저주 등을 좀 잘 아시는 분들께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길 좀 간곡히 바라봅니다. 분명 제게 뭔가를 하소연하는 내용이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글쟁이일 뿐이니까 딱히 도움드릴 만한 부분이 없었죠. 서두가 너무 길어졌네요. 일단 메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신자 및 기타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참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사연을 제보합니다. 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22시 45분. 안녕하세요. 후아님의 글을 즐겨보는 독자 중에 한 명입니다. 후아님은 여러 가지 공포소설도 많이 쓰셨고 글을 쓴 지도 오래되었으니 혹 제 사연을 보면 그 현상의 원인을 알고 계실까 싶어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실화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사는 평범한 남성이며 이 이야기에 대한 모든 정보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생활했던 군 시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군의 정보는 보안이 철저해야 하기에 부득이하게 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아재 소리를 들을 만한 나이입니다. 현재는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나 약간 뜬구름 잡는 일화들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사람이 무섭다 부류일까요? 지금 이야기도 제가 헛것을 보았거나 환청을 들은 거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20년 전 저는 시설 보급의 특기를 받고 자대에 배치되었습니다. 평소 대부분 생각하는 그런 보급병의 이미지와는 좀 달리 부대 전체의 보급을 책임지는 커다란 유통창고라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대형 마트를 생각하면 되는데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마트처럼 지방 각지의 사단급 부대에서 찾아와 일종의 전표를 주고 보급품을 받아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급품들을 사단 각지 중대에 나눠주는 것이 바로 편성 보급병들입니다. 즉, 이들이 흔히 모두가 생각하는 보급병의 이미지겠죠. 부대 내 편성 보급과 부대 외 시설 보급은 차이가 큽니다. 군대에서는 모든 보급품을 1종부터 10종까지 나눕니다. 이 중 눈여겨볼 건 바로 10종입니다. 10종은 폐품을 뜻하는데 2014년 바뀌기 전까진 영현도 10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현이란 바로 시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나 기타 등등의 문제로 죽은 군인들의 화장한 뼈가루들을 보관하는 영현 보관소가 존재했던 것이죠. 제가 근무했던 부대 역시 영현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 경계 근무라는 것을 합니다. 중요 거점의 일정 시간 동안 침입자나 혹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기를 들고 경계를 서는 일인데 우리 중대에서는 유리창고 경계를 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대부분의 분은 아시다시피 자다가 도중에 깨어 군무를 나간다는 건 진짜 짜증나는 일이죠. 그것도 한참 잠들었다가 새벽 2시나 3시경에
근무를 나가게 되면 당최 잠이 달아나지를 않습니다. 비몽사몽인 거죠. 예. 보통 근무는 계급이 높은 사수와 계급이 낮은 부사수, 이렇게 2인조로 근무를 서게 됩니다. 우리 부대는 근무를 명받고 탄약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 중간에 영연보관소가 존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겪다 보니 익숙해지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죽은 이들로 가득한 보관소를 지나치는 것은 정말 꺼림칙했습니다.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떠들거나 최대한 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돌리며 보관소 주변을 재빨리 지나쳤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근무를 서기 위해 나선 시각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략 새벽 3시경인 듯 싶네요. 네. 당시 혹한기 훈련을 앞서고 있던 터라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였습니다. 군대에서는 가장 힘든 훈련이 1년에 2번이 있는데 여름에 유격하고 겨울에 혹한기예요. 그래서인지 신경을 많이 쓴지라 잠도 설치고 더군다나 근무까지 나가게 되니 기분이 되게 안 좋고 불쾌했습니다. 괜히 같이 가는 부사수에게 투덜대며 영연보관소를 지나치는데 문득 돌아본 보관소 건물의 창문에 뭐가 보이는 겁니다. 검은 얼룩 같았습니다. 불이 켜진 것도 없었고 길을 비추는 가로등 몇 개가 전부라 건물 그 자체가 온통 깜깜했는데 그 와중에도 창문 하나의 구석이 더 검었어요. 저는 부사수를 향해 넌지시 물었습니다. 저게 이상하지 않냐고. 부사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이 덜 깨서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무심히 넘겼어요. 탄약을 받고 근무지에 도착하여 경계 근무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유류 창고는 흔히 말하는 드럼통이 가득한 널찍한 공간입니다. 화기나 폭발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라 태반이 모래밭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4단 정도의 부대에서 유류를 보급받으려면 드럼통 수십 개는 가져가야 하기에 가장 큰 군용 트럭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넓은 입구를 지닙니다. 그 양끝으로 나눠 서서 근무를 서게 됩니다. 입구 정면으로는 쭉 길이 나 있고 그 길가에 관상용으로 그 숲을 아무튼 1m 정도의 우거진 숲풀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제가 위치했던 곳은 그 숲풀들도 보이고 저만치 건너 건물도 보이는 장소였는데 입구는 세기둥 둘을 이어 커다란 쇠사슬이 늘어져 있었고 저는 그 세기둥에 기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건물로 향했고 새벽 어두운 밤은 달빛 하나 없었습니다. 건물 창문 구석에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글쎄요, 전부 검었던 건 아니었어요. 대충 3분의 1 정도? 당시 기억이 오래되어 가물거리지만 분명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을 몇 번 깜빡이고 다시 집중해 쳐다봤어요. 분명 창문 구석 부분이, 정확히는 우측 모서리부터 중간까지 이상하게 검었습니다. 얼룩이 진 것 같았어요. 아까 영연보관소에서 본 그 광경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후임병에게 말할까 했지만 후임병은 멀리 떨어져 있어 건물이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그 검은 얼룩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덕거리는, 뭐랄까, 아메바? 네,
아메바 같은 움직임이었다고 할까요? 그 검은 얼룩이 천천히 구석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잠이 덜 깨서 헛것을 다 보는구나 하는 심정으로요. 그 검은 얼룩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뭔가 기분 나쁜 시선이 느껴져 눈을 돌렸습니다. 앞에 수풀이 살짝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바로 앞은 아니나 대략 3m 정도 부근 거리에 수풀들이 살짝살짝 흔들렸는데 바람 하나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쳐다만 봤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총을 들고 후임병에게 소리친 뒤 사격 자세 후 암구호를 외치는 게 일반적인데 계속 생각나는 것은 잠이 덜 깼구나 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흔들리던 수풀에서 불쑥 뭔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전투모였어요. 전투모. 분명 전투모였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모자를 전투모라고 하는데 그 특유의 각으로 한 번에 구분했습니다. 지금은 베레모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당시 저는 전투모라고 직감했습니다. 그 색은 당시 제가 근무하던 전투모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우선 얼룩무늬가 없었고 온통 민무늬였는데 밤인지라 그 색을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짙은 회색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우선 엄청 졸음이 쏟아졌거든요. 왜인지 모르게 갑자기 졸음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리고 숲풀들 수십 개가 전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숲풀 뒤로, 그 뒤로, 그 뒤로, 그 뒤로, 그 뒤로 모두가요. 그리고 그 민무늬 전투모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졸린 게 슬슬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면서 악몽을 꾸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이건 마치 악몽을 꾸다 깨서 꿈이야 하고 안도하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다시 그 악몽을 이어꾸는 그런 감정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전투모를 쓰고 있는 머리들이 있었어요. 수십 명의 눈이 전투모 밑을 저를 쳐다보며 슬금슬금 숲을 사이로 움직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비명을 버럭 질렀고 그 소리에 깜짝 놀란 후임병이 제게 뭐라고 외쳤지만 제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사람들이 수십 명이야. 수십 명이 여기로 오고 있어. 후임병은 보이지 않는지 계속 되물었지만 저는 쉬지 않고 사람들이 오고 있다, 사람들이 오고 있다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사적으로 소총을 들어 겨누며 암구호를 물었죠. 그러니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창문, 검은 얼룩 같은 것이 붙어있던 건물에 창문을 쳐다봤습니다. 검은 얼룩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후임병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 날 인트라넷이라고 부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일종의 인터넷을 이용해 전투모랑 군복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그 전투모와 가장 비슷한 걸 발견했어요. 71년 전투모가 바뀌기 전 안에 철사를 대어 빳빳한 형태의 짙은 굿방색 모자, 미군 작업모를
그대로 본뜬 사각으로 가기 선 영대. 바로 당시보다 한참 전 초창기 육군이 작용하던 70년대 이전 전투모였습니다. 왜 그들이 숨어서 앞으로 기어오려 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유류창고 터가 별로여서, 혹은 영양 보관소의 영향일까요? 아무튼 저는 태어나서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영적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당시 기괴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후 비슷한 경험은 없었고 무탈하게 전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검은 얼룩을 본 이후 그들이 나를 보고 저도 그들을 봤다는 것. 20년이 지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 건 이제부터 말할 제 최근의 경험들을 들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무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귀신의 귀자도 잊은 채 삶에 찌들어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때와 비슷한 검은 얼룩 같은 걸 본 적은 없었으나 우연히도 그 경험 이후에 관심이 커져 예전과는 달리 귀신과 관련된 오컬트 작품들을 많이 찾아보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후아님의 글도 알게 됐고요. 사실 10년 전부터 알고 찾아 읽었어요. 아무튼 제가 현재 일하는 곳은 판매하는 매장이고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과 2층이 판매 물품들을 진열했다면 3층은 그대로 옥상이 나옵니다. 사무실과 휴게실이 같이 있습니다. 3층으로 오르면 입구 정면으로 커다란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들이 존재하고 그 너머로 간단하게 만든 흡연실이 있어요. 종종 흡연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양주위로 다른 건물들이 있어요. 그 간격은 대략 3m 정도 됩니다. 흡연실에서 쳐다보면 바로 옆 건물의 창문이 환히 보이는 위치였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흡연실 바로 앞 건물은 인테리어 공사를 한창 했습니다. 그 건물은 뭔가 간단한 회의나 교육 같은 걸 하는 의도였는데 갑자기 건물을 막고 3층 이상부터 벽지도 막 뜯고 아주 안에 인테리어를 싹 다 갈더라고요. 먼지 많이 난다고 저희 쪽에서도 이의 제기할 정도로 가타부타 했습니다. 왜 뜬금 공사를 하는지 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도 모른다는 답변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공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 일과를 마감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로 며칠 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손님도 감소하고 직원들끼리 걱정하며 앞으로 어찌 될까 고민하던 그 며칠 전이에요. 날짜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퇴근 시간인지라 모두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남아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입구는 잠겼고 불은 다 껐고 휴게실로 올라가 복장을 갈아입기 전 저는 담배 한 대를 피우러 흡연실로 향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무심코 보이는 앞 건물의 창가를 바라보았죠. 검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군 생활을 할 때 본 그 얼룩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 특유의 움직임,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가 슬금슬금 움직이며 중앙으로 이동하는. 예전과 다르다면 처음 봤을 때는 잠결에 비몽사몽했던 새벽이었으나 지금은 자정도 되지 않는 그저 저녁이고 제 머리는 말똥말똥하게 맑았다는 거죠. 담배를 그대로 비벼 끄며
눈을 깜빡인 뒤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아, 달라진 게 있어요. 20년 전엔 창의 3분의 1을 가릴 정도였다면 이때는 창의 반 이상을 가릴 정도의 3분의 2 정도를 검게 물들였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무심코 바라본 그때 창문 구석으로 뭔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말입니다. 뭔가라고 하면 웃기는데 표현할 수가 없네요. 분명 시선이었어요. 그 시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사는 보통 해가 지기 전에 끝나고 공사가 덜 된 건물에 한밤까지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저건 사람이 아니다. 검은 얼룩을 본 뒤 봤어요. 20년 전 기억이지만 생생했습니다. 검은 얼룩을 본 뒤 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대로 몸을 굽혀 흡연실을 빠져나와 서둘러 휴게실로 달려가 문을 열고 옷가지를 미친 듯이 벗어던지고 복장을 갈아입고 허둥지둥 휴게실을 나섰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당연히 미친 듯이 건물에서 내려갔죠.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은 1층 입구 정반대의 출구예요. 3층부터 보안 처리하고 2층, 1층으로 내려와 점검 후 출구로 나가서 건물 밖으로 돌아 퇴근하면 되는 거죠. 일단 허겁지겁 2층으로 들어섰습니다. 2층과 1층은 계단으로 이어져 있는데 계단 사이 벽이 있어서 밑에서 제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저는 살짝 몸을 숙이면 1층에 있는 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층 안으로 들어서고 바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발을 디디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 1층 입구를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장사 끝났고 불도 다 꺼졌고 아무도 여기 올 사람이 없거든요. 남은 직원들도 다 퇴근했고 남은 건 저밖에 없는데 갑자기 누가 1층 입구를 두드리는 겁니다. 저는 바로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고 멈칫하다가 몸을 숙여 귀만 기울였어요. 솔직히 내려가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검은 얼룩을 봤잖아요. 검은 얼룩을 봤다면 이후 이상한 게 보일 게 뻔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두드리던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뭔가 말하는 게 들렸어요. 뭔가라 표현하는 건 이해해 주세요. 솔직히 저는 사람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메일을 쓰는 지금도요. 분명 동굴에서 기어나오는 박쥐 움직임 같은 기분이 나쁜 소리였어요. 그때 들은 소리 그대로 전할게요. 제가 들은 그대로입니다. 봤는데 분명 봤는데 이제 한 번 남았는데 뭘까요? 그래요. 술 취한 어르신들이 두드리면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일에 지친 제가 환청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지금도 환청이다, 헛것이라 믿고 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떠들던 뭔가는 조용해졌고 당연히 조용해졌다고 1층에 내려간 게 아니라 거의 1시간을 2층에 머무르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뭐가 한 번 남았다는 걸까요? 그 뭔가가 기척 눈치챌까봐 불도 못 켜고 1시간여를 겁에 질려 멍하니 숨어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특히 그 뭔가를 제대로 본 것도 아니며 제 망상의 일종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검은 얼룩에 대한 기억은 명확하죠. 검은 얼룩을 본 뒤 그 전투모를 쓴 이들을 봤고 20년이 지나 다시 검은 얼룩을 본 뒤 기괴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귀신이나 기타 오컬트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2층에 대기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11월 13일이 마침 금요일이었어요. 13일의 금요일은 서양적인 부분인데 귀신 같은 동양적인 부분도 영향을 받나 이 생각도 들었고요. 또 제 나름 정신적인 부분이 흔들리던 때였죠. 아직도 이 경험이 잊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은 얼룩을 보게 된다면 이번엔 진짜 귀신 혹은 영적 존재가 실제한다는 걸 믿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검은 얼룩의 정체는 뭘까요? 그리고 검은 얼룩을 본 뒤 겪게 되는 이 현상들은 뭘 뜻하는 걸까요? 일종의 경고로 보이는데 저는 아직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니 앞으로도 언젠가 검은 얼룩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는 정신 놓고 무조건 숨으렵니다. 괜히 아는 척했다가 제명에 못 가는 경우도 있을 테니 이게 현명한 선택이겠지요. 후아님은 오래 공포소설을 쓰셨으니 이런 부분도 뭔가 감이라던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을 거라 지레짐작해 메일을 보내는 것 이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한 번 더 이 얼룩을 본다면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제 사연을 후아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맥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고 후아님은 그래도 공포소설을 오래 쓰셨으니 뭔가 이쪽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인맥도 있고 조언도 구할 부분이 많다 생각해 메일 드렸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자, 메일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창작자예요. 모든 건 제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물론 전문적인 정보는 검색도 하고 찾아보고 참조도 하지만 제가 저주나 빙이나 뭐 귀신의 존재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저 역시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런 메일을 받으니 뭔가 도움이 되지 못해 안쓰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내가 뭔 도움이 될까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일 정확히 크리스마스에 왔습니다. 25일. 이 메일을 읽은 직후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제 컴퓨터 모니터 제일 아랫부분에 검은 점이 생겼어요. 분명 이건 액정 파손으로 인한 현상이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니터에 강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보낸 이 메일을 확인하고서부터 갑자기 검은 점이 생겼단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모니터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이 메일 내용을 보시면 검은 얼룩을 강조하잖아요. 이 검은 점도 그 얼룩과 매칭되면서 그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거죠.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곧바로 술이나 아니면 다른 새 모니터를 구매했겠지만 이런 현상을 그냥 넘기기에는 나름 공포소설 작가니까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데 이게 며칠 동안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현 시각에는 거의 모니터 태반이 검어요. 지금은 거의 반 이상을 검은 점이 막 잠식했어요. 보통 이 정도면 모니터 바꿔야 하는 건 알겠는데 저 역시 이 현상이 너무 궁금하고 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었네요. 네, 저 현재 시각 12월 28일 10시 56분을 넘어가네요. 글을 쓰기 힘들 정도로 검은 점이 번져서 모니터를 가득 메운 상황입니다. 실은 이 글을 쓰는 지금 실시간으로도 꾸물거리면서 점이 번지고 있어요. 솔직히 놀랍고 좀 무서운데 그래도 여태껏 작성하던 글을 날릴 수는 없어서 일단 이 글까지만 올려보고 모니터를 손보든지 하려고요. 제 평범한 일상은 지속입니다. 네, 저는 혼자 살기에 항상 퇴근 후 TV를 켜두는데 한참 홈쇼핑 방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